안녕하세요. 국내 대표 직장인 지식 서비스 기관 KMA와 국내 최대 직장인 플랫폼 블라인드가 함께하는 조직문화 설문조사. 고민하지 말고 용기 있게 털어라. 크마 블라인드 리서치 분리. 그 세 번째 주제는 동료 이몽, 동료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배 대표 은경, MZ 세대 대표 태균입니다. 그리고 대표 전문가 윤지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교수님 소개 잠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기술 트렌드와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윤재호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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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조사는 이제 저희가 동료 이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동료 이몽과 관련된 조사 목적 및 설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요, 동료 간 교류 수준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또 바람직한 동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앱 직접 응답자 3,927명, 그리고 KMA 유입 응답자 412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 이제 연령대별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은경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20대는 전체 412명 중에서 100명, 그래서 24%이고요. 30대가 208명으로 50%, 40대가 89명 22%, 50대가 15분이 함께 해주셨네요. 4%의 비율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전체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40대가 줄곧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제목이 동료 이몽이에요. 동료들끼리 당연하게 다른 꿈을 다지고 있다라는 생각 가정하에 저희 기획하시는 분이 설문문항을 개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몇몇 친구들한테 동료에게 동료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서로 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사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악을 같이 처단하는 전우,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혹시 태균님이 생각하는 동료는 과연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동료는 좀 두 가지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동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우리 학창 시절 때처럼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 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이런 또 동기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사, 또 임원들, 또 이제 나의 후배들 이런 식으로 어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까지도 우리가 동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동료란?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이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길을 잃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 잃어버린 길을 또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정보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퇴근하고는 끄고 싶죠. 너무 끄고 싶어. 막 어쩔 때는 막 이게 끄고 안 보고 싶어.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다시 켜서 계속 옆에서 두고 보게 되죠. 또 보게 손에 되는. 없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또 저희가. 맞아요. 없으면 또. 안 돼요. 맞아요. 없으면 안 돼요. 불안한 또 그런 존재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동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동료와 관련된 설문조사 관련해서 지금부터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 환경과 동료 관계에 영향을 묻는 질문인데요. 자, 질문은 비대면 재택근무의 경우 동료와의 소통 수준의 변화가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에 첫 번째 긍정적 변화가 많이 있다. 두 번째 긍정적 변화가 일부 있다. 세 번째 부정적 변화가 일부 있다. 네 번째 부정적 변화가 많이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네, 긍정적인 변화가 39% 그리고 또 부정적인 변화가 37%로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의견과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이게 함께 있는 걸로 조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대별 차이를 좀 살펴보면요.
20, 30대는 지금 핑크색과 하늘색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요. 20, 30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40, 50대는 그래프 오른편입니다. 40, 50대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여성이 60%가 긍정적이라면 남성이 51%가 부정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태균님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비대면 이제 근무 또 이제 업무 같은 걸 해봤는데 소통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일단 소통이라고 하면 이제 업무적인 소통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었고 또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분들과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제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소통 수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20, 30대는 또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죠? 그다음에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각종 SNS나 아니면 그 관계를 맺는데 그 직접 대면 방식보다도 사실은 기존의 그 비대면 방식으로 또는 SNS 채널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제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동료 관계가 업무 환경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업무 성과. 두 번째, 팀 분위기. 세 번째, 업무 몰입도. 네 번째, 개인의 평판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결과는 바로 팀 내에서의 분위기가 7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팀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골라주셨는데요. 업무 성과나 몰입도 등은 10% 정도이고 개인의 평판은 7%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좀 잠깐 든 생각이 이 블라인드나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어떤 그런 취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걸 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거기 회사 분위기 어때? 그 팀 분위기 어때? 이런 것들을 먼저 묻는 걸로 봐서는 이 동료 관계나 이런 조직 문화에 있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결과에서 보면 50대의 경우에는 동료 관계가 업무 성과 40%, 팀 분위기가 53%, 업무 몰입이 7%로 나타났어요. 교수님, 지금 요걸 보면은 50대가 앞에서 얘기했던 전체 71%에 이렇게 얘기를 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생각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저희 은경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그 교실에 이렇게 붙여놓는 게 이제 단결, 협동,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걸 되게 강조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뭉쳐야 하고, 그죠? 그 관계를 잘 만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쵸.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나 하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단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지향하는 바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푸시 받았죠. 네. 그리고 그것이 업무 이제 조직으로 이제 입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받았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능률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그럼요.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사실은 이거는 이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세대별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라난 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가졌던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물론 진화는 하지만 그 진화에 대한 것들이 그 속도감이 세대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세대가 다른 세대들이 공존하면서 이러한 문항 자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그 결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네요. 그래서 어쩌면 리더들이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좀 생각했던 것처럼 팀 분위기가 좋아서 업무 성과를 지향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문항은 우리 윤재호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항입니다. 동료와의 협업 시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1번 개인화 심화, 2번 경쟁 문화, 3번 성향 차이, 4번 팀식 기회 부족. 한번 맞춰보시죠. 네, 53%가 성향 차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가 팀식 기회 부족이고요. 13%가 개인화 심화, 그리고 8%가 경쟁 문화, 그리고 1%가 업무 쏠림 현상, 협업, 동료의 갑질 등으로 나타났네요. 팀 구성원 간의 소통 방식의 차이, 이게 53%나 나타났네요. 태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 성향 차이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성향 차이가 과연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 걸까요? 성향 차이라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MBTI거든요. 네네. 이제 MBTI 총 이제 16가지의 어떤 이제 유형으로 이제 사람이 나뉜다라고 하는, 이제 무튼 이제 이런 성향 차이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E형 또 I형인 분들은 당연히 이제 새로 온 어떤 사람과의 소통이랄지 아니면 뭔가 어떤 업무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또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고 팀과 어떤 소통을 진행을 할 때 분명히 이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성향의 차이가 이제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의 차이에 있어서 동료와 협업할 때 가장 많은 좀 고민거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이는 무려 24%의 그 비율만큼 응답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팀십 기회 부족, 팀 구성원 간의 소통 기회가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기도 하지만 시간 자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실제 부족한 경우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소통 기회 부족이라는 부분들을 혹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처럼 기회가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좀 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조언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양보다도 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양을 늘리려고 막 끝나고 회식하자. 네, 삐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네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뺏기는 거 너무 싫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소통 단절에 또 어떤 오히려 시간을 늘리려다가 단절하게 된다. 그럼요. 얘기시군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그 양보다도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 고객같이 고객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MOT예요. 네. Moment of Truth.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그 고객과의 접점에서 그 고객이 네. 결정하는 순간 또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음에 들어하는 그 순간이 있다. 네. 이 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질적인 부분들을 막 늘리기보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또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 관계 구축 이런 거가 굉장히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동료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공적인 영역에서 긴밀한 소통. 두 번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일부 소통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적극 소통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적인 영역에서 친밀한 소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는 바람직한 동료 관계 소통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일부 소통이 무려 48%가 나왔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긴밀하게 소통한다라는 부분은 42%고요. 적극 소통한다가 9%, 사적인 영역에서 아주 친밀하게 소통한다가 1%,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공적인 영역은 긴밀하게, 사적인 영역은 아주 일부를 소통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이제 공적인 영역, 당연히 이제 업무와 관련된 영역은 당연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소통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사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떤지, 이 사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런 동료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전우애 같은 것들이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신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슈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 차원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항은 선호하는 동료 유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 팀 전체의 성과를 높여주는 동료, 2번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동료, 3번 개인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동료, 4번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동료. 함께 맞춰보세요. 결과는요? 자, 직장인들은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동료를 과반수 이상 선호하는 동료라고 응답했습니다. 54%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팀 전체 성과를 높여주는 동료가 20%, 그리고 개인의 업무 전문성이 높은 동료 17%, 고충을 이해해주는 동료 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은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동료를 더 선호하시는지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동료가 있어줘야 제 노력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팀 성과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조금 더 포커스돼서 기여해 주시는 동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들이 이제 저희 팀원들이 여럿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끼리 있어줘야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전문성이 높은 동료들도 당연히 있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동료라는 부분은 팀 내에 있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팀 바깥에서라도 제 고충을 좀 이해해주는 동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선호하는 모든 동료들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거, 이게 저가 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6번 문항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문항입니다. 피하고 싶은 동료 유형은 무엇인가요? 방금 전 설문과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팀워크와 협업 진행이 어려운 동료. 두 번째, 팀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동료.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동료. 그리고 네 번째, 상사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팀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동료가 28%로 나왔고요. 팀워크와 협업 진행이 어려운 동료도 25%, 상사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료도 25%, 개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동료도 21%, 그래도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비슷한 이제 답변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비호감 동료 유형들이 좀 비슷비슷한 결과로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비호감 동료 유형에 대해서 세대 간 성별에 따라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요. 세대 간에서는 큰 차이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성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료가 31%, 남성 쪽에서는 팀워크의 협업 진행이 어려운 동료가 이 31% 동일하게 이렇게 조금 더 비율이 교차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리더이시니까 은경님께서는 네네. 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동료, 혹시 리더가 보기엔 좀 어떠신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집단마다 성격은 좀 다를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 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성격은 좀 다를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물론 예뻐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일을 잘하려고 하고 내 결과물을 조금 더 만족스럽게 낼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치우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그런 직원이 제 팀 안에 있다는 걸 제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제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부분만을 보면서 좀 정치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료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비단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과 정치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같이 일하는 팀 속에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의 결과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태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이제 상사분들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렇게 하는 성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아닌 성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조금 빠졌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방금 이제 은경님께서 주신 이런 조언이죠. 조언을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본보기 삼아서 이제 내 업무의 결과를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상사에게 좀 돋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좀 해볼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동료 관계 관리를 위해서 사내에 도입됐으면 하는 교육이 있다면 1번 조직 문화 개선 활동, 2번 팀 빌딩 강화 활동, 3번 팀 리더십 강화 활동, 4번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이 37%,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이 36%, 팀 빌딩 강화 활동이 16%, 팀 리더십 강화 활동이 9%로 의견이 도출되었는데요.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과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은 사실 두 답변이 비슷한 수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과 그 성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차이를 좀 더 보면요. 20, 30대 동료 관계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근소한 차이로 40, 50대는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 30대와 40대, 50대에서 생각하는 이런 좀 방향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조직 문화에 대한 활동이 좀 우선시 되는 것과 또 이제 동료와 어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이 조금 중요시 되는 것, 이 두 가지로 조금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이 좀 이제 많이 좀 나와 있고 또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동료뿐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 이제 조직 문화 개선 활동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큰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작은 것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분들이라면 밑에 후배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상사분의 얼굴이 인사를 안 받으시거나 조금 이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괜히 저도 약간 좀 이제 찔리는 약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아요. 불편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표현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때문에보다도 덕분에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너 덕분에, 당신 덕분에, 선배 덕분에 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덕분에라고 하는 표현들이 결국은 어떤 인정의 의미를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이제 써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교수님 덕분에 네. 오늘 크블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근무가 동료와의 소통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문답에서 세대별 답변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20, 30대는 긍정적 변화를, 40, 50대는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팀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을 해당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동료 관계가 업무 시 팀 분위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동료를 선호하고 팀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동료는 피하고 싶은 동료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들은 동료와의 협업 시 발생하는 문제를 성향 차이, 즉 팀 구성원 간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동료 관계는 공적, 사적인 영역에서 일부 소통을 하는 관계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하는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동료 관계 관리를 위해서 이들은 회사에서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 활동과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료 이몽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저희 대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제목이 동료 이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균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조금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동료라는 그 뜻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수평적인 이제 관계로 이제 동료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동료라는 이제 구성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동료와의 관계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앞으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마지막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수님 덕분에, 네, 덕분에. 이 덕분에를 오늘부터 한번 조금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료 관계에 대해서 바람직한 동료 관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비유 주셨던 스마트폰, 이거 정말 찰떡 같은 비유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항상 찾을 때 그리고 필요한 게 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그것도 내 선택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한 동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앞서 좀 제가 또 말씀드렸던 함께 성장하는, 저희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조직 문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동료로 발전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두 분 모시고 즐겁게 대화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료 이몽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음 크블리 설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블리 설문 주제는요, 전지적 관찰 시점, 즉 조직편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직에 대한 설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에서 22년 6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을 또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경님, 그리고 이제 교수님,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